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도 조정장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일단 3분기 어닝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삭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IT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내놓기도 했고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7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죠. 알코아에 대해서 단기 매도 리스트에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밝히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또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요. 이 때문에 유가와 상품 가격들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제지표적으로는 미국 증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일 상승 가도를 걷다가 지금 5거래일 만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여전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대단한 것 같죠. 개인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권에서 2천억 원 가까운 매물이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주도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기관이 반대 입장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자세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저희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의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동양조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오늘의 주식시장 상황 한번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안정적으로 현재 장이 진행 중인데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국내 증시 현재 1870선에서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말씀하신 것처럼 15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되면서 일단 지수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자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과 그리고 IT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제일모직이 현재 4% 이상 급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제 IT 업종이 오늘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이제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분분했던 LED 관련주들, 이를테면 삼성전기나 서울반도체 등의 종목들도 다소간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주들은 오늘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건설주들 쪽으로도 개별 모멘텀을 바탕으로 비교적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기술적으로 봤을 때 1870선에 위치한 단기 지지대를 확인하고 현재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수 상승을 주도해주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15거래일 연속 순매수 시장을 그나마 좀 떠받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형주 쪽으로 낙폭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남은 시간 어떤 부분을 저희가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증시의 강한 상승 랠리는 한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기반한 이 유동성 팽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이상 단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그 유동성에 기반한 증시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측면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화 강세는 외국인들의 매수 욕구를 보다 자극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는 하반기까지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3분기 주요 기업들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확실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돈의 힘이라고 불리는 유동성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동반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최근 좀 반등 탄력이 강화되고 있는 금융주와 그리고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IT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종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금융이라든지 또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원상필 연구원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조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우리 증시도 좀 부진합니다. 이 낙폭이 그다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대형주 쪽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 시장 분석 좀 내려주시죠. 예, 미국도 그랬었고요. 아시아 시장도 지금 다 조정세로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부실 문제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아시아 시장 쪽으로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된 어제 경제 지표 보면은 제조업 수주 같은 경우는 부진했고 또 잠정주택 판매는 좀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했었지만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같이 유로존 쪽의 불안 요인이 부각되는 것이 좀 악재로 작용됐었다. 어제 미국 시장을 정리하면 그렇겠고요. 우리 시장하고 좀 연관지어서 볼 만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 실적이죠.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기업 실적이 포커스로 맞춰준 이슈인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실적 시즌에 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기업 실적에 대해서 미국이나 우리 시장이나 좀 아주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알코아나 MS의 실적 전망과 또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었는데요. 주가도 많이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코아가 2.5% 또 MS가 1.9% 정도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알코아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MS 같은 경우는 8월 말 저점을 위협하는 그런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IT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 실적 전망이나 투자 의견 하향 소식 같은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주요 종목들이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주요 지지선까지 하락하는 모습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캐터필러나 애플 같이 신고가를 이뤄왔었던 그런 종목들이 21선까지 추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상승폭이 크지 않았었던 인텔 같은 경우도 주요 지지선을 또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실적 시즌의 7월의 흐름, 지난번 실적 시즌은 7월이었죠. 그때 흐름하고는 좀 반대에 좀 부진하게 좀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이번 실적 시즌을 좋게만 보기가 힘든 그런 요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씩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유동성에 힘하고요.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좀 약간 좀 혼란스럽게 작용되는 상황인데 결국 조정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아시아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장 상황을 살펴보니까 업종별로 흐름이 좀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까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평선들이 다 살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선도 하나 꺾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업종별 흐름을 좀 인식해가면서 좀 뜯어보면서 좀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제 견조한 조정세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항상 그랬듯이 업종별로는 또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건 당연한 모습이겠죠. 어제 제일 강세를 보인 업종을 본다면은 전기가스하고 은행, 보험 등의 금융주였고요. 약세 업종을 보면은 철강, 화학같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 업종이었죠. 당연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금융주의 경우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금통위에서 금리 문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금융업종 내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종목별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 다음 주에 영향이 미리 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 그 이외의 강세 업종을 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또 전기가스고요. 약세 업종을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하고 화학 업종입니다. 결국 이틀 동안의 누계를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하고 화학 업종이 가장 흐름이 좀 불안한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수급상으로 놓고 봐도 기관 매도세가 집중이 되고 있죠. 전기가스 업종하고 이들 수출 관련주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상반되어 나타나는 양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따지면 결국 환율 하락 추세죠. 환율이 9월 16일에 1164원을 기록한 이후에 어제 장중 저점 1122
2원까지 급하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한 9원 정도 오르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1130원대로 좀 진입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러한 반등세를 좀 단기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많죠. 어젯밤에 유로존 부실 문제가 나오면서 또 거론되면서 달러 강세가 좀 일시적으로 나타났고요. 7거래일 동안 39원이나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달러 과매도 국면이고요. 다음 주에 또 금통위 때문에 금리 인상 기대감이 계속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결국 추세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런 점이 예상이 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결국 금통위 이슈가 이미 업종별로 또 반영이 되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환율 하락 수혜하고 피해 업종의 명암이 주식시장의 이제 기간 조정이 잠시 나타나면서 그 영향이 더 크게 업종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이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저희가 더 살펴보면 좋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IT 업종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요인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만큼의 주가 수준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좀 덜 받고 있죠. 하지만 화학 업종 같은 경우가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상 최고 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환율이 화학 업종 쪽으로 더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올해 화학 업종 같은 경우 상승률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정폭도 단기적으로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주요 수출 업종의 환율의 영향도 이미 예상된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 점도 봐야 됩니다. 연초 주요 수출 기업들의 사업 계획 작성할 때의 그 적용 환율이 4분기 예상 환율이 1,040원대였습니다. 하반기 평균이 1,070원대였고요. 결국 현재 1,100원대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환율 때문에 수출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상대적으로 만약에 환율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좀 많이 수익이 날 수도 있을 텐데, 환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환율이 내리지 않았을 때 더 이익이 날 수 있다는 상대적인 비교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상 이익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주가에 크게 적용될 만한 환율 수준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율 하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과열을 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오른 업종이 환경 요인에 아무래도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 있어 보이고, 실적 시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실적과 관련된 그런 환경 요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해서 투자자들이나 또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인들이 어떻게 주가에 계속 작용이 될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때보다도 더 투자자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이번 실적 시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의 특징이 약간 좀 불안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런 요인들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기존하고 또 이익이 얼마나 틀려질까, 이 점에 대해서까지도 투자자들이 거론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닝에 대한 전망,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업종별 상황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몇몇 전기전자 업종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장 저희가 꾸준히 이야기해왔습니다. 조정이 좀 있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해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그 타이밍인가요? 저는 타이밍에 이제 좀 들어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가 수준보다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시기를 사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실적 시즌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파악해야 될 게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입니다. 이 어닝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또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 어느 경우에도 지수상으로 쫓아가는 매수는 필요가 없겠고요.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최소한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 이후에 또 종목별로 본다면 각계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그때를 좀 IT 기업 쪽은 매수 기회로 좀 삼을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다라고 한다면 기업 실적 발표 때 4분기 전망이 약간 좀 어둡게 나올 때, 또 그래서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를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더 참아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기관의 매물이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전까지는 약보합 수준에서 계속해서 강세의 그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던 우리 증시가 오후 들면서 기관 쪽의 수급,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매도세가 몰리면서요, 다시 재차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연기금, 기금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주체들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매도 순위가 이제 투신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증권과 보험 그리고 은행 종금까지 순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 쪽에서의 그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수급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1,30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367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2,93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 17억 가량의 순매수, 개인은 144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40억의 순매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이라든지 IT 몇몇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매매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수출주들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가격 조정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요. 반면에 이제 유동성 장세의 그 상승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업종과 그리고 금융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은 지금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한국전력과 현대차, NHN, 기아차, 신세계 등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삼성화재, LG화학 그리고 LG 등으로 순매도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 종목들 신한지주, 한국전력, 우리금융,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까지 금융주를 대부분 순매수를 적극적으로 주워 담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테크인, 제일모직 그리고 LG화학과 OCI 그리고 LG 등으로 순매도 폭을 좀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외국인들 2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면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 그리고 NHN, KB금융, 우리금융까지 동시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 내에서도 좀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이 포트폴리오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IT라든지 몇몇 업종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손절가까지 내려가는 그런 종목도 분명 있었거든요. 포트폴리오 변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 두 종목을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천을 드렸던 제일모직 같은 경우 일단은 손절 처리로 이제 포트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공행진이 마감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어느 정도 추세 이탈 흐름으로 일단 포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 기아차라든가 대한항공, KP케미칼 그리고 한진해운, STX 엔진 등은 대중국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들고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편입입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 정도에 말씀을 드렸던 S1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 진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트에 신규로 편입을 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제 강원랜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사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내년 말까지 영업장 2배 확장과 호텔하고 콘도 증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 증설 등이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외형 확대로 인한 실적 증대 기대감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시즌이죠. 배당 관련해서 배당 매력이 부각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적인 측면에서 7월 슬롯머신을 교체한 3분기 입장객 수와 칩 구매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각각 5.7%와 7.3%가 증가할 전망이고요. 9월 달에 그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좀 길었죠. 그 효과로 인해서 그 예상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13%와 21%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다분히 실적 모멘텀을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목표가하고 매수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인데요. 장대 양봉이 지금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어느 정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는 24,000원에서 24,800원 정도 수준, 한 800원 정도 상간으로 해서 불안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뭐 3만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적용을 했을 때 3만 원 정도가 적정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손절 라인은 모든 기대감이 무너지는 추세 이탈이 되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23,000원이 추세 하락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강원랜드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GKL과 비롯해서 이 강원랜드까지 오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어제부터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좀 늘어났고요. 상담을 해주시는 위원분도 2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그 알루미늄 압출 소재 전문 업체인 대오 AL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주식들은 반드시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할 때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향후 그 알루미늄이 IT 소재, LED TV라든가 이러한 쪽에 LCD 모니터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속적으로 쓰이는 소재로 되면서 향후 실적 고전이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역사적 고점 부근이었던 3,860원을 오늘 장중에 돌파를 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4,170원까지 올랐다가 차익 매물에 눌리면서 대량 거래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은 오늘 시초가 부근을 깼다는 점에서 다소 관망을 해야 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3,840원이었던 오늘 시초가를 회복하는 흐름일 때만 일단 제한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한 5% 내지 10% 정도만 한번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은 시초가를 깨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일단 관망으로 또한 그 시초가를 회복한다면 목표가는 한 4,500원 정도까지 설정해보고요. 지지라인은 오늘 3,830원 부근을 지지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지지라인 아래로 빠졌을 때는 관망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우헤일 또 나왔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던 종목인데 그때도 수익이 40% 넘게 나기도 했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늘어났고요. 많은 종목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의 박현상 대리, 그리고 또 HMB 에셋의 김도영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약세장입니다. 네. 약세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약간 침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니까 좀 시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급등하는 종목도 있는데 또 급락하는 종목도 있고 상당히 어지럽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대형주 쪽으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을 시작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금요일 오전 9시 정도에 일단은 그 선물 거래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 체결을 할 정도로 좀 대량 계약이 좀 체결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변곡점 자체가 형성이 됐을 것 같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씩은 경험상으로 그런 계약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고요. 일단 아침에 1875선, 즉 1870선에 대한 5일선에 대해서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후장이 오면 갈수록 그래도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낙폭을 줄이고는 모습 속에서 1870선이 지지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는 시장의 탄력 추세는 꺾이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만약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후장 들어가지고 1870선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좀 최근에 코스피 지수를 좀 차트를 좀 당겨 놔봤는데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뭐 갭이 떠서 상승한 가격 자체는 그 추세가 유효하게 상승을 하려면은 갭을 한번 메꾸고 가야 된다는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갭이긴 하지만은 1840에서 50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5일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갭 상승석, 즉 1845선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까지도 추가 조정이 예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상에서 지금 주도주 자체는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업종, 오늘 강한 업종이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강한 업종 보시면 뭐 자동차라든지 금융주가 어제부터 아직까지 역시 유효하기 때문에 자동차 금융주에 대한 분할 매수 의견, 그리고 저가 메리트가 형성이 되고 있는 IT주에 대한 분할 매수 의견 역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에도 그런 종목이 좀 반영이 됐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김 팀장님께 오늘 시황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또 앞에 부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네. 시초 부분에 조금 왜곡돼 있다는 측면이라고 발생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아무래도 불안 심리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우왕좌왕했던 시초 형성 이후에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측면이었고요. 그래서 다행인 것이 외국인이 또다시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에 실수 없이 달려왔던 부분에 대한 누적돼 있다는 측면, 그 부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주도주들의 지금 단기 업종별로 낙폭이 커진 것과 또 그대로 눌림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오히려 상승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기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중소형주로의 순매수 유입들이 되고 있다는 측면, 그 부분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씩 순매수하자라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저희와 함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가 풍산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43,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먼저 박현상 대리와 함께 풍산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레포트를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뭐 다음 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40억 정도가 예상이 되었는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영업이익 진단 수준을 뭐 700억까지도 오른 것으로 지금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오른 것에 대한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최근에 상승 좀 빠지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평선이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정도 가격대라면, 지금 가격 찍어드리면 4만 원대 가격 정도라면은 한 번 정도 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전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저점에 대한 지지가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게 뭐 수급까지 같이 살펴보셔야겠죠. 수급 자체가 금일에 대한 집계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 끝나고 6시에 확인을 하셔야겠지만은 아마도 아직까지는 기간은 좀 팔고 있는 거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들고 계신 가격대에서 4만 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 조정은 3만 5천 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비철금속 가격에 대한 상승세 혹은 동 가격에 대한 상승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로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는 한 번에 끝날 주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일단 오늘 정도 종가 좀 확인 혹은 내일 오전 시가 정도로 확인하셔가지고 기간 매수가 좀 들어오시는 거 확인된다면은 충분히 물을 타실 수 있는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만약에 수급이 무너져서 아직까지 뭐 수급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일단 홀딩을 하셨다가 35,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하시고 그 정도에서 다시 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신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풍산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상 대리와 풍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과 함께 2구 산업에 대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구 산업 매수하신 가격이 2,27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2구 산업 2,405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수익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께서는 뭐 매도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청동기 시대부터 동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산업들이 발달을 했을까요? 네. 그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 재련 자체에서도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본질의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를 살펴보니까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서 들어가셨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출현되는 시점에서 진입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기조를 타고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직전 고점이었던 3,060원 이후에 매물대 부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연일 이틀 동안 양봉 이후 음봉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 부분에서 여전히 그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다는 측면, 그 부분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상에서 저희가 보셔야 될 건 이렇게 꺾이지 않고 눌린 구간을 끄는 5일선을 좀 보는 측면이 있지만 넉넉 잡고 1,800원 구간의 20선의 수급 깨지는지 여부, 심리 깨지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인 3,060원보다는 조금 아래인 3,000원까지의 목표가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주봉상에서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조금 낮은 2,240원 부근에 이탈을 할 조짐이 보일 경우에, 대량 거래가 설리면서 할 경우에 손절 라인 나가시는 거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도 좀 잘 지켜라. 이렇게 라인을 또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현대증권을 한번 상담을 해드릴까 합니다. 현대증권 지금 문자가 막 도착했는데요. 300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를 하자마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좀 크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손절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랑 같이 그때 기억을 해보면 현대증권이랑 대우증권 같이 말씀드린 네. 걸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일단 현대증권이랑 대우증권 비교를 했을 때는 그나마 모멘텀은 대우증권이 더 낫기 때문에 들고 계실 거면 대우증권을 들고 계시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저는 고점 부근에 16,800원에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 고점 찍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양봉이 트지 않는 한은 어떻게 보면 한동안 추세 하락을 있는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업종 자체도 지금 오늘 좀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크게 추세 하락을 이루어질 수 있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증권 업종 자체 그 지수 자체가 밀리는 걸 확인이 된다면은 일단 작은 중소형 증권사 혹은 일단은 시장에서 메이저가 되지 않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에서 소외를 받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다음 분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온다 그래도 업종 자체에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을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차트를 좀 찍어놓은 거랑 같은 그림이 수정할 게 없어 그냥 뒀는데 보시면 11,800원 고점 찍고 밀리고 있기 때문에 밀리게 된다면은
전 저점 부근에서 중간 정도 가격인 15,000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손절하실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15,000원대 부근대에서는 소위 좀 물타기 전략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수급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쯤에 현대중공 플러스가 돈다면은 지수가 아마 플러스 돌아서 다시 상승세를 이룰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증권업종보다는 지수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하실 전략, 그리고 지수는 한두 번 정도 견조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 자체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즉 어느 정도 시간적인 조정을 있을 수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수 자체도 그렇지만 거래량 자체도 그다지 폭발적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양봉이 세게 트면서 거래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몇 메이저 증권사들에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거래 자체가 좀 적은 게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거래량까지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증권 저희가 살펴봤고요. 금융주 이어서 또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생명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7,8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치를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와 있습니다. 4589님께서 올려주신 대한생명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생명 상장했을 때부터 이슈가 좀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질적인 부분은 생명보험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좀 적절했다. 조금 하지만 위쪽으로 갈 건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그룹의 비자금설이 좀 얘기 나오면서 동반으로 조금 약세 부분이 계속 기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포인트로 봤을 때 하나 지주 전환에 따른 대한생명과 하나케미칼의 실적의 동반 상승에 따라서 하나그룹이 같이 주가 상승을 하고 있었다가 비자금 부분에 의해서 매물 폭탄을 맞으면서 단기 급락 이후에 다시 재차 악재를 소멸하고 올라가는 측면에서 아직 대한생명 가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인트로 보셔야 될 측면은요. 바로 지금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신용비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신용비가 지금 현재 단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비가 급등하고 있다는 건 주가에는 악재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제가 매번 일봉상에서 말씀드리지만 20선입니다. 20선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하느냐 안착을 하느냐 지지 저항 부분에 딱 걸쳐있는 자리에 매수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향후에 요 매수한 가격 7,850원에 안착을 한다면 비중도 적절하기 때문에 기존 가격에 한 9,000원, 8,700원 이후 부분까지는 홀딩 전략 가능하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올해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부분에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대 수혜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현상 대리와 상담을 할 차례인데요. 락앤락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락앤락 매수하신 가격이 38,000원이고요. 2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차트가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사고 나니 계속 떨어지네요. 손절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자가 와 있습니다. 락앤락, 저희가 지난주에 정윤성 대리와 함께 한번 상담을 해봤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뭐 락앤락에 대해서 정윤성 대리는 중국까지 다녀와서 보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좀 하시기도 했는데 분명 비전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는 한데 주가 자체가 최근에 좀 부진하게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 정도 증권업계 얘기하는 걸 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국에서 홍수가 났을 때 락앤락 제품에서 있었던 음식만이 부패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소비자들에 대해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루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락앤락 기본적인 내용 모멘텀 자체는 중국 법인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같이 있을 수가 있고 위안화 절상 압력 상승에 따른 어떤 수혜주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계속 올라왔던 종목들 자체는 중국 관련 수혜주들은 빠질만 하면은 어느 정도씩 밑거를 달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네. 대표적인 대중국 관련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을 같이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오늘은 제외하고더라도 일단 기간에 대한 수급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끊어지면 다시 기간이 재차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사신 가격대보다는 안타깝게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정도라면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이평선 상으로도 61선 이평선이 지지하고 있는
35,000원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중간 매물대 차트 가운데에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손절을 하시더라도 35,000원이 이탈을 해야지 손절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이 외국인들이 매매를 했을 것 같을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매 차익을 위해서 매매를 하는 패턴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부 물량을 계속 대놓고 사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수급부 같이 살펴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순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0원대 부분까지는 일단 기다리셨다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여전히 견조하다면은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뭐 36,000원대까지 좀 다운을 시킬 수도 있는 거에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35,000원대가 지지가 되지 않고 빠지게 된다면은 전 저점 부근인 31,000원대 부분까지도 중간 박스권이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신 일단 그 20%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20% 정도 비중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32,000원이나 31,000원대 정도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이라 하시면은 35,000원대 부분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털고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락앤락에 대해서는 35,000원 선에 대해서 네. 뭐 지지 여부를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큰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 SDI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500원 매수하셨고요. 170주, 이 비중이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먼저 그러면 궁금하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로 전량 손절 라인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IT가 지금부터 내가 기다릴 수 있을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 부분에서 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셔야 될 게 좀 있습니다. IT가 급락 이후에 또다시 반발 매수로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주체적으로 본다면 삼성 SDI 2차 전지들의 LG화학 부분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수급 자체가 완전히 주도 선두가 개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가로 전량 손절 라인 나가시라고 말씀드렸다는 측면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원들과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220선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날 매수를 하셨던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이 음봉의 탁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반발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급락을 맞고 나서 또다시 반발로 나갈 때는 그 폭을 한 번에 메꾸지 못하는 형국이죠. 네. 대형주는 그러지 못할 경우에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매수하신 가격 이후에 연일 내려오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이겠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에서도 60주봉선은 바로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수급 자체가 지금 현재 윗꼬리를 달고 깨지고 있는데 음봉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힘드시겠지만 손절을 나가고 난 상태에 다시 재차 반등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매수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입니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매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IT 업종에 대한 전망이 밝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 시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을 마지막에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포인트를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예,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은 거의 다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했고요. 4분기 이후에 내년 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당 매력과 반발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번 하락을 좀 견디고 나서 만약 주가 조정일 경우에는 그때가 견디고 나서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선도로 먼저 들어오는 소량이라도 들어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네네. 이분께서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비중 자체도 50%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됐다는 건데 단번에 이렇게 손절하기는 분명 아쉬움도 좀 남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또 뭐 분할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분명 그 경우는 뭐 이익이 난 상태이긴 하지만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분할 매도 측면을 언급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현재 차트나 수급 자체에서 다 깨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비중 50%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삼성 SDI가 과연 망할 수 있을까요? 상패가 될까요? 그런 측면 아니겠죠. 견딜 수 있지만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것을 계속 홀딩해서 나간다라면 언제 과연 IT가 또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측면입니다. 시장은 여는 외국인들이 매수 세력으로 들어와서 선도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IT들의 주가를 본다라면 직전 고점들을 연일 갱신한 이후에 계속 아래쪽으로 흘러내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 견디실 수 있다라면 13만 원 부근까지 조금 견뎌보신 뒤에 13만 원이 이탈하는 부분에서는 정말로 힘드시겠지만 손절 라인 반드시 지키시고 나서 다시 재차 반등하는 구간에서 하신다라면 이 아픔이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발생이 단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좀 가슴이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비중 조절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태양기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성 대리와 상담을 할 텐데요. 태양기전이 3,650원에 매수하셨고 5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이익이 꽤 있으신 편이에요. 오늘 네. 1.1% 정도 내리고 있긴 한데 4,690원.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추세가 상당히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간만에 좀 수익이 나셔서 좀 기분이 좋고요. 네. 3,650원 정도라면 차트를 좀 찍어드리자면은 지금 딱 상승 박스권 어떻게 보면은 저점과 고점을 잇는 박스권 상단의 중간 정도. 볼린저 밴드 상에서도 추세를 넣어보면은 딱 중간에 도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트를 좀 기술적으로 잘 보시는 분일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에 대해서 좀 투자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는 주식에도 많이 해보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태양기전 회사 말씀을 드리자면 휴대폰 부품업체로서 표면 처리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진공 측착 관련 기술이라든지 LCD, 윈도우 같은 관련 기술들을 만드는 업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단 스마트폰 테마라든지 같이 좀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전문가분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거래량 터지면 홀딩이고요. 만약에 이 거래량 터져서 음봉이 나올 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매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가장 차트적인 것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찍어드린 가격대 자체도 전고점 부근에 왔다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까지 오늘 양봉을 빼고 어제 것까지 합쳐보면은 5,350원을 뚫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종가 부근에서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양봉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를 넘어서서 5,000원 이상대를 강하게 분출할 수 있는 가격에 갈 수 있는 차트라고 만들어졌다고는 아직까지 판단하기 힘들고요. 하루나 계속 지금 이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좀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종목이 작기 때문에 거래량이 빨리 세게 터지면서 어쩌면 내려갔을 것 같은 경우는 주저없이 빨리 매도 버튼을 누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의 의견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음봉을 터지면서 4,700원대까지 깨지게 된다면은 주저없이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을 4,700원으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태양기전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 문자가 또 하나 왔는데 8856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B금융 얼마까지 갈까요? 비중 40% 갖고 있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바로 답변이 되겠네요. 오늘 KB금융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추천드릴 것 같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오늘 주도주가 내일도 갈 것이냐, 혹은 어떻게 보면은 금일 상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은행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7월에 금리 인상 효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도 은행주가 지금 정도 반등권의 영역에 속해서 4분기 순이자 마진 확대까지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이후에 올해 한 번 정도 금통위에서 금리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계속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로 매기 역시 계속 쏠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안 오른 종목이 KB금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인 PF 관련 충당금 적립으로 일단 4분기 관련해서 대선 관련 비용이 좀 정상화 예상이 되고 있다는 좀 레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적으로 오늘 나온 또 다른 레포트에서는 충당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저희 예상보다 커질 수가 있다. 시장에 대한 대립이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판단으로는 일단은 은행주가 수급성으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 오른 은행주보다는 오르지 않은 은행주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K빙을 말씀을 드렸고요. 금일 지금 51,800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마음 편한 가격은 5만 원대부터 5만 1,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의견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분이 5만 8,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저희는 항상 어깨에 털어야 되기 때문에 5만 7,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 부근인 47,000원 부분대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홀딩에 대한 의견을 역시 드릴 수가 있고요. 56,000원에는 57,000원 가격까지 갔었을 것 같을 경우에는 일부 물량 정도에서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일단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일단 좀 참아보도록 하고요. 한 번 정도 네. 눌리시면 사칭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분 40%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목표 가격과 이분 매도 가격 일치시키는 게 나을까요? 일단 그 정도로 일단은 시장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전 고점에 대한 그 시도 자체는 계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은 좀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의 관심 종목을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어제 말씀해주신 한섬 AS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뭐 기초적인 본질적인 얘기는 언급을 드렸고요. 네. 차트상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흐름이 좋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종목별 쪽을 한번 먼저 보신다는 것 같이 이 부분에 보시면 어제 이제 투신에서의 매물 폭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지금 현재 반발 매수로 좀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SK네트워크스와의 피인 수선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뉴스발 호재를 좀 보고자 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짧게 가보자라고 했고요. 어제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제가 손절가가 16,800원이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16,500원을 수정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순간 딱 봤는데 17,800원을 16,800원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6,500원으로 손절 라인 반드시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목표가 25,000원까지 가시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측면,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바로 5일선에 꺾이긴 했지만 다시 돌아서 나갈 수 있다는 10선이 그대로 추세가 살아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그대로 홀딩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AS를 한번 해드려보았습니다. 네, 오늘 종가상의 변화가 그다지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종가가 18,300원 선에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내일 시초가 때 이 가격대로 시작을 한다. 그럴 경우에 한번 가담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런 가격대가 예 맞습니다. 대략 18,150원에서요. 네. 18,300원 정도가 눌림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수 주체 확인하시고 진입하셔도 유효할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네, 한섬. 그리고 앞에서는 KB금융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동양종금증권의 박현상 대리와 HNBS의 김도영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종합적인 장 상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